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거저 살거나 주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외도를 고백했다.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당해봐서 아시지만 보통 남자들은 외도 증거를 잡아서 코 밑에 들이대면서 인정해 인정해 라고 해도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게 이 바람 피운 인간들인데,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와이프가 눈치채기도 전에 증거가 잡히기도 전에 외도를 고백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고해성사, 셀프 용서받는 느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분이 눈치채거나 의심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나 사실 그때 여자 만났었어. 그리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헤어졌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털어놓는 거야. 요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정말 뒤통수를 두 번 맞는 셈인 거죠. 첫 번째는 남편이 외도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이걸 왜 얘기하나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남편의 심리는 뭐냐면요. 자기가 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죄책감도 느껴지고, 나 스스로 수치심도 느껴지고, 내가 이 와이프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거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성당의 신부님도 아니고 나한테 이거를 왜 털어놓나, 끝났으면 끝난 거지 이 똥을 나한테 왜 투척하나 싶어가지고 아내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이 마음의 짐을 와이프한테 털어냄으로써 자기는 더 이상 이제 그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거죠. 셀프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아내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얘가 왜 외도를 했을까? 누구랑 했을까? 둘이 어떤 사이였을까? 그때부터가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만났냐? 언제 만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때부터는 입을 꽉 다무는 거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이제 와서 증거를 잡을 방법도 없고, 남편 입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남편은 또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상간자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너는 그걸 잊어야 된다. 나를 용서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날뛰면 내가 고백한 의미가 없잖아.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나만 보고 가면 안 돼? 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이지랄을 하면서 아내분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녀 자폭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남편이 먼저 다급하게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자는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갑자기 자기야 나 사실은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어. 우리 집에 오고 있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집 앞에서 상간녀가 문을 띵동띵동 누르고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상황에서 아내랑 남편이 뭐지?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실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저 여자가 완전 미친년이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라고, 내가 헤어지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집을 이렇게 협박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가 자폭하는 경우와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자백을 했지만 상간녀가 자폭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상간녀 자폭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간녀 자폭은 둘 사이가 그만큼 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녀가 이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나 상간녀가 남편한테 이혼하고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상간녀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와서 자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들이 자폭을 하고 남편이 자백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떨어지거나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폭을 한 이 경우에도 아내분이 나서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떼내야 이 사건이 끝난다는 거, 요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자폭하는 그 심리는 뭐겠어요? 일단은 억울함이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장 이 자폭하는 상간녀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부부를 갈라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자폭을 한다. 남편이 이렇게
자기 외도 사실을 자백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저절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회복하는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상간녀를 끝까지 응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스스로 외도 사실을 불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남편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저 여자를 정리했을 것이다. 정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 외도는 남편이나 상간녀가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도는 내가 나서서 상간녀를 쳐내고 정리를 시켜줘야 이것들이 끝나는 것이지 자기들이 절대 스스로 정리 못한다는 거. 심지어 상간녀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자폭을 하면서 당신 남편 관리 좀 잘해라. 내가 당신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당신 남편이 나를 너무 쫓아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당신 남편이라면 지긋지긋하다. 당신 부부끼리 붙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도 저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이나 기대 같은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남편이 먼저 전현 진짜 나쁜 년이고 나 전현한테 완전 질려버렸고 저 사이코 년이고 당신도 봐서 알잖아. 저거 완전 사이코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둘 사이를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지 남편이 저 사이코년을 스스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측은지심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세상에 저렇게 미친년 만나가지고 제가 만나봤더니 진짜 미친년 맞더라고요. 미친년이니까 저희 한테 이렇게 협박까지 하죠. 저희 남편은 어쩌다가 저런 미친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측은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내분이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상처받으실까봐 하지는 못했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외도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었고 저 여자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고 협박을 당했고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다 반성한다라고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 눈물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 사람 정말 불쌍하다 가엾다 내가 품어줘야지 라고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 사람 입에서 나왔든 상한녀 입에서 나왔던 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남편의 말과 행동도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외도를 정리한 남편, 정말 상간녀와 헤어질 의지가 있는 남편은요, 일단은 증거도 아내분한테 다 넘겨줄 거고요. 상간녀 신상도 아는 대로 다 아내분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소송하고 싶으면 해. 가서 때리고 싶으면 때려.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신과 가족이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이 노예처럼 살라고 하면 내가 노예처럼 살게. 단 당신이랑 애들 옆에 붙어만 있게 해줘. 나는 당신이 처분하는 것에 다 따를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남편이 정말 그년이랑 헤어졌구나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가정 회복을 위한 제 칼럼도 많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